비트코인 폭락 후 반등, 다음 투자 시장의 사냥감은 무엇일까요? 국내외 자본의 흐름과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채널 돈과 권력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급락 이후 펼쳐질 새로운 투자 시장의 지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일까요? 아니면 자본 이동의 거대한 신호탄일까요?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걸린 미래 투자 전략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폭락 이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급락하며 시장에는 일시적인 공포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른바 떨어지는 칼 현상처럼 가격이 단기간에 두 자릿수 %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폭락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 즉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폭락 현상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배경과 파급력이 남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폭락은 단순한 투기 심리 위축을 넘어 제도권, 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 코인들의 티패깅 사태나 주요 거래소의 유동성 문제, 재기 등은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별 자산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고립된 섬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패닉셀링과 단기적인 가격 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급락하는 가격에 불안감을 느끼며 손절매에 나서거나 섣부른 저점 매수를 시도하다 추가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겉과 속은 언제나 다르게 움직입니다. 뉴스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희망을 과장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폭락의 원인을 거시 경제지표나 단기적인 이벤트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폭락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며 누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자본은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심리는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거대한 자본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조용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오랜 공식이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가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누가 그 공포에 휩쓸려 자산을 잃게 되는지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은 이미 시장을 이탈했거나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 상위 거래 기록들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고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 속에서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축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체력, 부채 구조, 현금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같은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매집에 나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금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단기 자금은 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거래에 집중하며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시장의 급변동에 취약하며 강제 청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누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지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떤 자산을 향해 움직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 기술 개발,
로드맵, 파트너십 구축 현황 등도 자본이 특정 프로젝트로 유입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단순히 시가총액 순이나 단기적인 가격 상승률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나 견고한 재정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자본의 본질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본은 늘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능을 이해한다면 다음에 돈이 어디로 흐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빠지기 쉬운 착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 착시입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싸졌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만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과거 루나 LUNA 폭락 사태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격 착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다 손을 베이는 격입니다. 섣부른 저점 매수는 종종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확신 과잉입니다. 특정 코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확신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맹신으로 변질될 때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셋째, 정보 과잉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소셜미디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투자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스스로 조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단가 함정입니다. 물타기 전략을 반복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투자금이 묶이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의 분할 매수는 유효한 전략이지만 반드시 명확한 손절매 기준과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원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들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폭락은 단순한 단기 현상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까요? 과거의 암호화폐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폭락 이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상승장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것이 경제 환경과 금리 환경,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매클러그 카나리 캐피탈 CEO는 2026년 10월까지 가상자산 가격이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이며 2027년부터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4년 주기론과 거시 경제 불안을 이유로 들었으며 비트코인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바빌루프 비트퓨리 창업주는 최근의 가격 하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이제는 점차 제도권의 편입이 논의되는 시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 경쟁, 전통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등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시장의 플레이어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동성만을 좇는 투기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코인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금융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리플리펄이나 기업용 솔루션에 특화된 헤데라 HEDERA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낮은 가격에서 일정 물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레버리지 활용의 주의와 충분한 현금 보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유동성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탐구하고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폭락은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다음 강세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온체인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거래들의 움직임, 거래소 보유량 변화, 해시레이트,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태도 변화 등은 시장의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이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거나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를 위해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시 경제 지표와 정책 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와 방향,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요국들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 여부는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기술 발전과 실제 사용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백서상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과 금융에 적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DeFi, DeFi,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술의 발전이 해당 코인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우리는 다음 투자 시장의 사냥감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행위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폭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통찰력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고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돈과 권력 채널과 함께 시장의 본질을 파헤쳐 나가십시오. 가격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며 지수보다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감사합니다.